뚱뚱한 사람들이 관절염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그러니까 됐던 체지방, 그러니까 복부 지방에서의 그 염증이 무릎에까지 네, 영향을 네, 미친다는 네, 네. 거예요? 운동에 적응하게 되면은 살이 유지가 되면서 운동을 하는 형태로 적응이 되기 때문에 약을 먹은 것과 똑같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운동은 약이고 살을 빼지 못했다고 실망하시지 말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릎 건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죠. 무릎이 아파요의 김한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관심 가지실 만한 그런 주제가 됐는데, 과연 운동이 관절염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해가 됩니까? 운동 열심히 해라고 했더니 운동했더니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운동으로 좋아졌다는 분도 계신데, 이런 혼란스러움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진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결론부터 미리 그냥 탁 말씀해 주시면은 이 운동 도움이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정말 운동은 정말 중요한 1차 치료로 학술적으로도 입증되고 네. 여러 의사들의 치료 지침에도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정형외과 학회나 유럽 정형외과 학회, 또 미국 류마티스 학회 같은 학회의 1차 치료에서 운동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이미 이제 명시를 한 바가 있고요. 저희도 운동은 약이다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가장 시작부터 중요한 치료는 운동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조제 역할이 아니라 운동이 네. 진짜 이제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네, 생각할 네. 수 있다. 네. 그 얘기를 해주시는 네. 거죠. 이제 첫 번째 이제 근력 강화에 대한 네. 효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가 아프니까, 이가 부실하니까 잇몸을 좀 튼튼하게 하자, 이런 취지고요. 맞습니다.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관절이 망해져 있기 때문에 관절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네. 지지대를 튼튼하게 하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지 않고 이제 우리 몸에서 허벅지 근육이 이제 배하고 허리하고 요 근육을 빼고 나면은 가장 튼튼한 근육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크고 강화시키면 운동 효과가 나는 근육이 이제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이고, 뒤쪽에 이제 햄스트링이 같이 이제 있어서 굉장히 큰 근육인데, 이 근육을 운동을 시키면은 얻어지는 효과가 그냥 단순하게 지지대가 좀 튼튼해졌다, 잇몸이 좀 딱딱해졌다,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은 근육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데, 이게 성인병의 문제가 되는 인슐린의 저항성을 좋게 만듭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당은 높아지지만 에너지는 근육이 흡수하지 못해가지고 늘 풍뇨 속에 빈곤이 생기는 게 당뇨병이고, 현대인, 특히 한국에서는 성인병 중에 당뇨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왜 당뇨에도 허벅지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키워지면은 근육으로 들어가는 혈액순환이 높아지면서 인슐린 저항은 감소합니다. 네.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 해서 우리 몸의 대사를 좋게 만드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근육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연골을 이제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연골은 보통 이제 아주 딱딱하고 미끄러운 것이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릎 관절을 걸을 때 물이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리면 물이 쭉 찼다가, 요 불과 4mm 정도의 얇은 연골이 평생 2억 보 이상을 걸을 때 이게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충격 완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기능, 이게 저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관절에 아주 정교한 어떤 물을 끌어들였다가 빼는 이런 기능들이 약해져가지고 이제 그런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기능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기능들이 써야 네네, 계속 네네네. 유지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너무나 세게 쓰면은 망가져 버리겠지만, 적정한 적절히. 정도의 이제 기능을 계속 유지하게 운동을 하면은 좋아지고, 운동을 정기적으로 잘하고 관절이 충격을 흡수하는 정도의 생리적 자극을 잘 주면 얇은 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끄직끄직하는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관절이 마모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염증 감소이고, 최근에 이제 모든 그 비만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알게 되면서 염증 감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관절염은 굉장히 이제 그 기계적인 마모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고, 실제로 또 대학 다닐 때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요.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 아니고 마모, 기계적 마모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병명 자체를 잘못 붙인 거다. 그러니까 관절염하니까 예. 염증과 관련됐다. 예, 염증이면 고름이 펄펄 나올 것 같고 막 부어서 막 다 망가질 것 같고 하지만 원래 그 관절염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계적 마모로 서서히 오는 거기 때문에 염증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염증과 관련이 예, 있어요. 염증을 일으키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과거에 아주 분석하기 쉬웠던 그런 아주 센 염증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오는 염증 반응이었고 그 중에 굉장히 큰 주범 중에 하나가 복부 지방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부에 찬 특히 내장 지방은 연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이 에너지가 과잉이 되면은 그냥 축적해주는 하나의 어떤 저장고라고 생각했는데 저장고라면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써야 될 거 갖다 쓰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피하나 이런데 근육에 차 있는 그런 지방들은 빨리 이제 그런 걸로 전환되는 저장고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복부 안에 이제 내장에 차 있는 지방들은 거의 쉽게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는 지방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자체가 딱딱하게 고착화돼서 자기 신체에 아주 노폐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그럼 되겠고. 거기서 염증이 많이 발생한다는 예, 얘기인가요? 거기는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고여 있는 내장 지방에서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서 유래되는 나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그러니까 호르몬 효소가 나온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뚱뚱한 사람들이 염증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것이 관절염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그러니까 됐던 체지방, 그러니까 복부 지방에서의 그 염증이 무릎에까지 네, 영향을 네, 미친다는 네, 거예요? 예. 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네. 어떻게 해서든 몸이 좀 바뀝니다. 위기를 느끼게 되고 일단 빠르게는 근육 사이에 있는 지방부터 쓰게 되지만 네.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복부 지방이 오. 변화를 받게 되죠. 동원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여있던 지방이 가지고 있던 아디포카인이 아니라 반대로 이 염증을 막아주는 이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을 또 막아주는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물질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지방 때문에 생겼던 염증을 지방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제 거기에 근육에서부터 나오는 마이오카인과 이제 근육에서 이제 형성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여러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염증이 굉장히 약화되는 그래서 개선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운동의 효과는 그냥 항염작용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최근에 연구가 될수록 운동이 중요하구나. 운동이 정말 중요한 약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새삼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사실 단어 자체는 굉장히 저도 처음 듣는 단어라서 어렵긴 했습니다만 네네. 결국 이 복부 지방이 사실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네.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이걸 네. 좋은 걸로 발전시킬 수 네. 있다. 그렇게 결론이 예, 되겠습니다. 결국은 반대로 운동은 또 칼로리를 이제 쓰는 그렇죠. 걸로만 예. 알려져 있어서 살을 뺄 때 우리가 2,000칼로리를 먹고 2,500칼로리 정도 운동을 하면은 500칼로리만큼 살이 빠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은 그 지방과의 관계라든지 인슐린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신작용을 하거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은 운동에 적응하게 되면은 살을 빼는 것보다는 살이 유지가 되면서 운동을 하는 형태로 적응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고 쉽게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네. 좀 되다가 어느 정도 네. 때문에 딱 이게 네, 네, 네. 야, 이거 왜 안 빠지지? 계속 네. 하는데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뚱뚱하신 분이 관절염 때문에 나도 살을 빼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비만을 좀 고치기 위해서 살을 뺀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한 달 동안을 열심히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지면은 그만 실망하시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한 달 동안 운동하신 비만하신 분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건강할 준비가 돼 있는 몸으로 바뀐 겁니다. 단지 살이 안 빠진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갇혀있던 지방이 나는 에너지를 쓸 거야. 그리고 나는 아디포카인이 아닌 아디포넥틴으로 나는 변화됐어. 그러고 근육의 운동은 이제 그런 염증을 이제 억제할 준비가 돼 있고 이미 몸은 외형상 바뀐 것 같지 않지만 자기 몸의 모든 구조는 이미 바뀐 것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약을 먹은 것과 똑같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운동은 약이고 그렇죠. 살을 빼지 못했다고 실망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의 몸은 이미 변화하신 거를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거 마치 신앙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은 봐야지, 보여야지 믿잖아요. 근데 지금 김지구 원장님께서 이미 변화는 당신의 몸속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어쩌다 얘기하다 보니 부흥사 스타일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운동이 뭐 좋다는 건 당연히 네, 알고 네. 계신데 네. 이런 거에 궁금하신 거예요. 그럼 좋은 운동이 있고 나쁜 운동이 있지 않느냐. 네. 왜 운동하라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더 아프다. 이런 분들도 솔직히 계시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죠. 운동을 한다고 해도 다 모든 게 다 이제 좋은 운동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은 좋은 운동을 좀 네네. 얘기하자면 아까 제가 관절 연골에 이제 좋은 작용을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스폰지를 적당하게 자극시켜야 되는데 너무나 꽝꽝꽝 이런 충격을 줘서 얘가 그런 그 복원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너무나 이제 충격이 약해가지고 거의 없는 충격. 자극을 네. 주지 못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항상 운동을 하면 약간 도전이 좀 돼야 됩니다. 제일 좋은 운동은 걷기죠. 걷기. 예, 우리는 걷는 것을 아주 잘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잘 걷게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을 운동한다 그러면 너무 많이 걸어요. 또 너무 많이 걷는 것도 안 네. 좋군요. 운동으로 걷기만 강조하시는 분, 1000보를 넘어서 20,000보를 걷기도 하는 분들은 무언가 좀 운동이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연구된 운동의 걷기는 7,000보 정도가 이제 하루에 걸었을 때 좋다.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중년 이상의 분들이 10,000보를 걸으시려고 해요. 10,000보에 대한 의학적 효과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 왜 이거 그 왜 차 놓고서 만보기 차고서 네. 오 만보를 걸었네 오늘은 2만보를 걸었네 되게 기뻐하시잖아요. 아마 만보계가 만들어낸 그 만보기이기 때문에 만보를 걸어야 된다고. 네. 아 이게 7,000보라고 네, 그걸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7,000보계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7,000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걷는데 그냥 이렇게 터덜터덜 움직임이 아니라 제대로 이제 시속 한 5, 6km 정도 강아지를 데리고 걷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이제 중앙보다 한 15도 정도를 응시하면서 팔을 휘젓고 걷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걷는 걸음을 건강보행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파워워킹이라고 하죠. 이제 팔을 들고 걷는 걸로 7,000보를 걸으면 아주 의학적으로 심혈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네.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11,000, 12,000, 13,000 이거 그러면서 네네. 뿌듯했었는데 네. 아 그거 마음을 네. 버려야겠네요. 유산소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마치 음식을 먹을 때 밥도 먹어야 되지만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그렇죠. 여러 영양소를 먹어야 되잖아요. 지방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유산소 운동은 탄수화물만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반찬은 그냥 냅두고 고명밥만 이제 쌓아놓고 밥만 먹는 그러니까 거로 이해가 잘 되네요. 머릿속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깃밥 정도 먹고 7,000보 나머지는 고기도 좀 드시고 야채도 좀 드시고 그런 것들을 골고루 잘 섭취를 해야 건강해지듯이 운동도 이제 그 걷기가 밥이라면 이제 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두부 같은 단백질.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근력 운동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령을 들고 아.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도 아령을 들고 하는 운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맨손으로도 이제 힘을 주거나 이제 그런 저항 운동을 기구로 하거나 그런 모든 거를 통해서 하여튼 근력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고기를 적게 드시는 게 문제인데 운동 중에 저항 운동을 안 하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너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해야 되고 특히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은 골다공증과 여러 가지 어떤 갱년기의 증상을 줄여주는 데 있어서 운동이 중요한데 그 운동은 중강도 이상의 저항 운동입니다. 그래서 걷기만 많이 하신다고 폐경기 증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헬스나 이제 집에 있는 여러 기구를 통해서 저항 운동을 했으면은 이제 그게 굉장히 좀 도움이 돼서 강조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분들도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 아셨을 텐데 이제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운동들을 하루에 난 얼마나 해야 되고 또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네네네네. 궁금증들에 대한 예, 풀어주시죠. 언제부터 시작해야 네. 되느냐?
이 영상을 보신 즉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도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해야겠네요. 네. 예, 저는 뭐 운동 전도사이고요. 아까도 이제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 몸이 바뀐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강조했는데, 이제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복잡한 뭐 비용이나 기구나 절차가 없이 바로 마음 먹으면 시작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냥 걷되 팔을 좀 휘저으면서 크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보통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주 3회 정도, 매일 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잘 하시면, 그래도 좀 욕심 있으신 분들은 한 3, 네. 4, 5까지? 네, 보통 이제 3에서 5회 정도로 네. 이제 우리가 적정한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일주일에 3일 하셨으면 요번 주 숙제 끝난 겁니다. 3회. 네. 그리고 20분. 20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주 3회에 네. 20분 정도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만성 질환을 고치는 운동은 사실 지속 가능해야 되고, 생각나면 해야 되고, 까먹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엄두가 나지 않은, 뭐 예를 들어 15,000보를 1시간 이상 걷는 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면 엄두가 나지 않아서 운동을 포기하거든요. 왜 보면 숙제 몰아서 하는 그런 네, 사람들 네,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몰아서 하면 안 네, 되고 네. 꾸준히 매일매일 네.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생각하면 즐겁고 내 몸에도 도움이 되는 정도의 강도로 3에서 5회, 20분에서 30분 이렇게 작게 이제 그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고, 운동을 안 하는 날을 꼭 하루 내지 이틀은 꼭 두십시오. 운동을 안 했더니 참 좋았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니까 내 몸에 다음엔 운동을 하겠다는 게, 운동의 휴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예. 네네. 저희가 이제 무릎 건강 얘기하면서 그동안 운동에 대한 얘기 꾸준히 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심도 깊게 운동이 왜 필요하고 또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요, 관절염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운동이 좋은 운동일까? 또 어떤 운동은 피해야 될까? 좋은 운동 대 나쁜 운동을 주제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무릎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다음 시간도 빼놓지 말고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